안녕하세요. 프리뷰엔 N팀장입니다. 10월 13일 메이저리그 리뷰와 죄송합니다. 10월 14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 잠깐 리뷰를 하면요. 애틀란타가 3대 0으로 승리했죠. 라이트가 상당히 견고한 피칭 보였고 휠러가 잘 던지다가 6회에 집중타를 맞으면서 아쉽게 패한 경기입니다. 신더가드까지 불펜으로 이제 나오면서 필라델피아가 뭐 할 수 있을 거를 다 해 보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경기를 시작으로 흐름이 애틀란타로 저는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가 직전에 많은 득점을 하였지만, 사실 필라델피아가 잘 쳤다기보다는 당시는 애틀란타의 마운드가 조금 헐거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늘 보셨죠? 이글레시아스, 민터, 불펜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음 3차전 선발이 예고되지 않았지만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라이더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모르겠죠. 아직은 모르는데 필라델피아 놀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3차전도 팽팽한 투수전이 예상이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여전히 필라델피아의 불펜을 신뢰하지 않고 애틀란타의 불펜을 보다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마운드가 애틀란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에서의 어떤 집중력도 애틀란타가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애틀란타가 5게임 위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며 이번 디비전 시리즈에 애틀란타가 우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3차전까지 지켜는 봐야죠. 그래서 애틀란타가 3대 0으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와 다저스 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커쇼가 2, 3실점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샌디에고의 다르비슈도 4일 등판에서는 좋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경기 6이닝 3실점 했죠. 5이닝이군요. 5이닝 3실점 했죠. 5이닝 3실점 했는데, 여기까지는 분석이 맞았어요. 여기까지는 분석이 맞았는데, 이후의 분석이 제가, 좀, 만약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면 이후의 분석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 저는 샌디에고의 불펜이, 다저스의 불펜보다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불펜에서 다저스가 흔들리면서, 물론 그라테롤이 나왔을 때 터너의 실책이 빌미가 되면서 점수를 주고 그때서부터 이제 경기가 조금 기울어졌었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타격에서 저는 다저스가 마운드 좋지만 다저스 타격이 안 터지면 답이 없어요. 다저스도. 수아레즈가 나왔을 때 무사 1-3루에서 터너가 삼진당하고, 그 다음에 스미스가 병살을 치면서 무사 1-3루 기회를 날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패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물론 그 전에 어떤 터너의 실책이 빌미를 만들어 주었지만요. 그리고 역시 제가 어제도 우려했던 바,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클레빈저 이후에 다저스의 타선들이 너무 맥을 못 쳤다. 맥 없이 당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만치 않다. 지금 다저스의 타격이 이 정도라면 3차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3차전 스넬과 곤솔린이 나오는데, 곤솔린도 5이닝짜리 선발 자원입니다. 오히려 스넬이 더 길게 던졌으면 길게 던졌지, 곤솔린 길게 던지는 거 글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애틀란타가 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가 업셋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1차전에서 필라델피아가 이겼어도 저는 그래도 애틀란타가 위닝을 가져가면서 시리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샌디에고 다저스 경기 1, 2차전을 보고
오히려 이 경기가 업셋이 될 수 있으면 업셋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다저스의 투수들은요, 이닝 소화가 긴 투수가 없습니다. 커셔도 그렇고요. 유리아스도 5이닝밖에 못 던졌고요. 그 다음에 곤솔린이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히니? 아니면 누가 있을까요? 다 이닝 소화가 짧아요. 다저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타격과 불펜의 힘입니다. 근데 지금 타격이 안 터지고 있죠. 거기다가 불펜도 오늘 실점을 결국은 패하였죠. 이렇게 되면은 샌디에고가 훨씬 더 흐름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경기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발데스와 카스티오인데요. 일단 큰 경기 경험은 발데스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카스티오의 최근 9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올 시즌 성적 보면은 카스티오가 2.99, 발데스가 2.82, 그 다음에 발데스 17승, 카스티오 8승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발데스의 최근 9위는요. 발데스의 최근 9위는 썩 믿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9월에 4경기 던졌거든요. 9월에 4경기 던졌는데 그중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665 이닝, 그 다음에 3.2점 4점 실점했습니다. 10월에 5.1이닝 5이닝, 그 다음에 6이닝 실점했어요. 6자책했어요. 10월 1일 템파베이 전에서요. 직전 시애틀의 토론토와의 왁카전과 1차전에서 타격의 흐름을 본다면 저는 발데스가 견디기 쉽지 않다. 5이닝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의 피칭 흐름이라면요. 예. 물론 다이저스가 낮 경기에서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홈등판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카스티오가 낮 경기는 약해요. 3.96. 카스티오가 3점대 방어율인데요. 주간 방어율이 4점대입니다. 그러면 거의 2점의 차이가 나죠. 예. 주간이 약하다라는 게 오늘 경기의 변수입니다. 예, 오늘 경기의 변수인데 카스티오의 최근 피칭 흐름 보면요. 직전 2경기 6이닝 동안 1실점, 7.1이닝 동안 무실점했는데 전 이 경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7일 토론토 왁카전 경기인데 이때 당시에 토론토의 팀 타율이 3할 5푼이 넘었을 때였어요. 전반적으로 토론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토를 상대로 원정 등판에서 7.1이닝 무실점했다. 내일 경기도 휴스턴 상대로 상당히 견고한 피칭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이때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는 낮 경기라는 거. 예. 이게 변수예요. 이게 카스티오 같은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공으로 윽박 지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낮 경기에서 낮 경기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속구 던지는 선수들이 좀 약한 건 있어요. 약한 건 있는데 그게 변수라면 변수겠지만 현재까지의 9위는 저는 휴스턴보다는 그러니까 발데스보다는 카스티오가 9위가 더 좋다. 그리고 불펜 상황 역시 불펜 상황은 전 휴스턴이 당연히 좋죠. 예, 휴스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차전에서 뮤노즈도 나와서 털렸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서 털렸죠? 시월드도 나와서 털렸고, 예. 반면에 휴스턴은 따라가는 분위기에서 하비에르 크리스찬까지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은 아직도 프레슬리도 남아있고 몬테로 역시 다시 등판하는데 문제없고 불펜에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 마운드는 시애틀이 조금 더 좋고 불펜 마운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고 그럼 저는 타격에서는요
휴스턴보단 시애틀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타격에서는요. 왜냐하면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바레즈랑 구리엘 말고는 다른 선수들의 팀 타격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은 1번부터 9번까지 상당히 고른 타격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득점 생산 능력이 시애틀이 더 뛰어나고요. 득점 생산 루트도요, 시애틀이 더 뛰어납니다. 휴스턴은 빵빵하고 장타를 치면서 점수를 내는 스타일이고요. 시애틀은 장타도 겸비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가 있어요. 그 다양한 득점 루트 때문에 휴스턴의 마운드가 저는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다득점 예상하고요. 예, 다득점 예상하고 그 다음에 현지 미디어에서는 휴스턴의 승을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지역 신문이나 그런 데서도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저희 프리비안 야구팀은 시애틀의 승리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득점의 시애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비버와 코르테스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전 비버도 잘 던지고요. 코르테스도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코르테스가, 최근 마지막의 흐름이, 9월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닝 소화. 예. 이닝 소화가 문제예요. 비버는 상대적으로 코르테스보다는 이닝 소화가 깁니다. 예. 7자 7이 많죠. 예. 근데 코르테스는 다 5. 그 다음에 쉐인 비버는 뭐 6, 7 이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 경기는요, 마운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타격이. 솔직히 코르테스도 전 그래서 클리브랜드의 최근 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6회까지는 무난히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비버 또한 6회까지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 한 가지, 비버가요, 최근에 4월에 피홈런 3개입니다. 5월에 피홈런 하나입니다. 6월에 피홈런 3개, 7월에 피홈런 3개, 8월에 1개, 9월에 7개입니다. 갑자기 피홈런이 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항상 이렇게 꾸준히 1개, 3개 맞던 선발 자원이 9월에 갑자기 7개를 맞는다고요? 한 경기 빼고 다 피홈런 있어요. 그렇다면 양키 같은 경우는 장타가 좋은 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 피홈런 때문에 양키가 가져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경기에서는 집중 타 때리기가 힘듭니다. 2안타 연속, 3안타 연속 힘들어요. 그럼 클리브랜드가 득점 1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집중타를 때려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키스가 내일 경기도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쉐인 비버가 잘 던지다가 뭐 이런 그림이죠. 5회까지 잘 던지다가 5회 뭐 1사 상황에서 뭐 볼넷 하나 내주고 그 다음에 투런, 그렇게 해서 질질질 끌려가다가 뭐 3대1 내지 3대2로 지는 그림. 예, 양키스가 승리하는 그림. 물론 불펜은 클리브랜드가 더 좋습니다. 예, 뭐 데라로사, 뭐 클라세, 뭐 클라스에 뭐 마무리해서 확고하죠. 양키스보다는 불펜이 클리브랜드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양키스가 직전 1차전에서의 어떤 불펜이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홈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페렐타도 그렇고,
상당히 구위가 괜찮았다. 클리브랜드의 타자들이 쉽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리브랜드의 타자들이 양키스의 불펜을 쉽게 털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 저는 이 경기 1순위 언더입니다. 예, 이 경기 언더 날 것 같아요. 예, 양키스의 타격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클리브랜드의 마운드가 그만큼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이 경기는 분명히 장타로 경기가 끝난다. 장타 한 방이라도 더 때리는 팀이 승리한다. 그렇다면 클리브랜드와 양키스 중에 장타력이 더 좋은 팀은 클리브랜드보다는 양키스가 장타가 더 좋고, 양키스의 불펜이 경기 후반 클리브랜드의 타선들을 꾸역꾸역 막으면서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르테스 보면은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닙니다. 예, 9월에 피홈런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예, 8월에 3개 맞았는데 9월에 피홈런이 한 방도 없었어요. 요번 메이저리그 지금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보면요, 다 홈런으로 결정납니다. 경기들이. 예. 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운드의 뎁스나 어떤 마운드 전반적인 마운드의 흐름은 클리브랜드가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피홈런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타력이 좋은 양키스가 충분히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저득점, 그 다음에 2순위 양키스 승을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해외 축구, 오늘 새벽 해외 축구 저희 프리뷰 다 올려놨으니까 프리뷰에 들어오셔서 해외 축구,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프리뷰 보실 수 있으니까 프리뷰엔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